61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건조한 공기 중에서 방전이 일어난 발생하는 기체로 분자량이 약 48인 물질은 무엇인가? 자, 앞에는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분자량으로 한번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CO2 이산화탄소를 보게 되면 탄소는 12이기 때문에 1개가 있고, 그 다음에 산소는 16인데 2개가 있기 때문에 16 곱하기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12 더하기 31을 하게 되면 44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두 번째 마찬가지로 산소는 16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32. 그 다음 세 번째 H2 수소는 한 개당 어떻게 되냐면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2를 하기 때문에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오존 같은 경우에 산소가 3개 있는 것이므로 16 곱하기 3, 그래서 48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존하면 떠오르는 게 반드시 있어야겠죠. 뭐가 된다? 코로나 방전. 같이 연관지어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6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MSDS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이때 1번, 3번, 4번에 대한 내용은 MSDS 작성 시 포함되어야 되는 항목이 되겠고, 제조 일자와 유효 기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교재 해설 부분도 같이 정리해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6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불소, 염소, 브롬 등 산화력이 큰 할로겐 원소의 반응을 이용하여 소화시키는 방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자, 일반적으로 할로겐 원소는 어떤 소화에 해당되냐면 억제 소화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억제 소화인 4번이 해당이 되겠고, 추가적으로 우리는 소화를 생각했을 때 연소 방식을 반대로 한다 생각을 하게 되면 소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가염물을 제거해 주거나 그 다음에 산소 공급을 끊거나 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소화를 하는 방식들이 있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위험물의 종류에 있어서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산고 나왔으면 바로 암기법을 떠올려줘야겠죠. 자, 산고가 심한 염소가 둥산 옆에 있는 어디를 갔다 과수원을 가서 과즙 듬뿍 있는 망고를 질리도록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암기법을 그대로 적용해보면 먼저 산고는 무엇이냐면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의 종류가 되겠고, 먼저 염소는 염소가 들어간 게 대부분의 물질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 4번은 맞는 보기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중산은 무엇이냐면 중크롬산, 그 다음에 과수원의 과수원은 무엇이냐면 과산화수소가 됩니다. 과즙 듬뿍 망고는 무엇이냐면 과망간산과 그 염류가 되겠습니다. 질리도록 먹어야 질은 질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1번, 2번, 3번 중에 골라놔야 되는데, 우리가 폭발한 유가 폭발한 유가 기억나시죠? 그거는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암기법으로 모든 단어를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핵심 단어들을 외워주면서 다른 것으로 또 커버를 해줄 수 있다라고 공부를 해주면 됩니다. 6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SO2 20ppm은 약 몇 그램 퍼 미터 세제곱이 되는가? 자, 이때 분자량은 64로 주어져 있고 온도는 20도, 압력은 1기압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 단위환산으로 풀 수 있지만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원하는 단위는 그램 퍼 미터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그대로 적용해 보도록 하면 ppm이라는 것은 100만 분율이기 때문에 미터 세제곱 퍼 밀리리터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20ml 미터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먼저 단위 환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자량을 이용해서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되는 것이 바로 22.4 S리터, 그 다음 표준 상태를 뜻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4g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리터와 밀리리터를 소거하기 전에 먼저 이 S, 표준 상태를 일반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 온압 보정을 적용해보면 273 플러스 20이 되겠고, 압력은 그대로 표준과 같기 때문에 따로 보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위를 리터와 밀리리터를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세제곱 밀리리터분의 리터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 소거를 해보도록 하면 이때 표준 상태는 바로 실제 상태로 바꿔줬고, 그 다음에 밀리리터와 밀리리터가 소거, 그 다음에 리터와 리터가 소거되면서 그램 퍼 미터 세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0.0532
g/m 세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는 출제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대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한번 천천히 해보면 예전에 한번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해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7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은 저압, 고압 및 특별 고압으로 구분되고 있다. 다음 중 저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때는 단순 암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압일 경우에는 교류와 직류로 나눴을 때 교류는 1000, 직류는 150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것은 3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고압일 경우에는 다 같은 기준이 됩니다. 직류일 경우에는 1500에서 7000, 교류일 경우에는 1000에서 7000이 되겠고, 특고압일 경우에는 7000V 초과가 됩니다. 둘 다. 자, 그래서 일단 저압에서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지어서 암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7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이 0.1ohm이고 도체의 10A의 전류가 1분간 흘렀을 경우에 발생하는 열량 칼로리는 몇인가? 자, 이때 위험한계 에너지 공식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돼요. 자, 위험한계 에너지 열량 W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 곱하기 시간이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줄 단위로 나오게 되고 암페어, 옴, 세크 단위로 대입을 해줘야 됐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줄로 구한 다음에 칼로리로 단위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단위 환산은 따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암페어는 10이기 때문에 그대로 10을 대입해서 제곱을 해주고, 그 다음에 0.1ohm이기 때문에 0.1 대입, 그 다음에 1분은 60초이기 때문에 60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것을 그대로 계산하게 되면 600줄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 줄 값을 칼로리로 전환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줄은 몇이 되냐? 0.2388 칼로리가 됩니다. 대략적으로 0.24 정도 된다 정도로만 암기해줘도 충분히 필기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략적인 값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43.28 칼로리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대략적인 값인 2번이 정답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두 종류 가스가 혼합됐을 때 폭발 위험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염소와 아세틸렌이 되겠습니다. 자, 염소와 아세틸렌이 반응했을 때 가스 폭발의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서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